안녕하십니까, 홍기뱅클럽입니다. 제가 맨날 호시탐탐 스탠바이 이렇게 외쳐놓고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뜨문뜨문 와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계셨지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이제 정치 상황도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의 가장 독창적인 경제사상가 소스타인 베블런하고 그에 져서 기업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베블런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지금 이 시대에 경제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정학적인 구조 변화, 게다가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앞세운 산업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 충격이 지금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과 충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내 아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이렇게 아주 삶에서 가까운 질문들도 있지만은요, 자유무역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혹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아가서 20년, 3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과 사회는 어떤 질서로 변해갈까? 이런 굵직한 질문들도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학이 과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참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학은요, 시장 질서의 완벽함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모든 개개인들이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회도 저절로 좋아지게 되고 또 세상은 저절로 진보와 풍요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활성화시켜라. 이 이야기만 그냥 계속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지금 경제학의 메시지니까요. 이런 경제학이 태평성대의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지난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세계화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자유무역 질서는 물론이고 이 시장 질서 자체, 그리고 거기에 근간한 사회 제도들도 지금 막 바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시장 질서의 완벽함만을 이야기하는 경제학이 과연 현실적인 설명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경제학이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도 훨씬 전에 미국에 나타났었던 천재적인 경제사상가 이 소스타인 베블런이 주창했던 이른바 진화론적 경제학입니다. 베블런이 살았던 당시의 미국 사회도요, 2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지정학적인 변화가 나타나던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베블런은 당시의 경제학이 캐캐묵은 정태적인 물리학, 그것도 아주 오래된 18세기식 고전 물리학에 갇혀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과학적 진보였죠. 다윈의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학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다윈의 진화론일까요? 베블런이 볼 때 다윈의 이론은 이 생물계의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사이에 그 인과관계들이 있죠. 그 철저한 인과관계의 기초에서 생물체들이 끊임없이 변해해 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아주 과학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것에 모토가 있었습니다. 베블런은 인간 사회도 그러한 넓은 생태계의 일부분이라고 보았고요. 따라서 인간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인간 자체의 진화도 다윈과 마찬가지의 방법론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들 말하는 이른바 생물학적 본능론, 환원론, 여기에 빠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볼 때 사람들은 진화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독특한 본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베블런은 보았습니다. 우선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작업, 복잡한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끈기 있게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유용한 것을 계속 창조해내는 이른바 일꾼 본능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 그걸 자랑스럽게 과시하는 약탈자 본능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본능에 바탕해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 사회의 제도, 그리고 생각의 습관, 즉 사유 습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도 모두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 그리고 모든 사유 습관, 모든 생활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기술 변화에 따라서, 또 지정학적인 구조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블리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이런 진화론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경제제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또 어떻게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베블린이 볼 때는요, 이 이른바 시장 질서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손 따위가 내재한 무슨 초월적이고 신성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 사회의 진화에 따라서 또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소멸하는 똑같은 제도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제도와 시장 질서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파악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요컨대 똑같이 경제제도와 시장 질서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관점으로 두고서 해명하고 설명해 나가는 것이 진화론적 경제학의 요체입니다. 저는 베블린이 이야기한 이러한 진화론적인 경제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격변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 질서가 잘 돌아가는 태평성대가 아니고요, 산업기술 패러다임이 변하고 지정학적인 구조가 변하고 생태위기, 기후위기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아주 구체적인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진화의 현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베블린에 져서 이 기업 이론은 이러한 진화론적 경제학이 어떤 것인지 그야말로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토사인 베블린이다 그러면은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죠, 이 유한계급론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요, 진짜 경제학자로서의 베블린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는 저서는 바로 이 기업 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영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핵심을 이루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리활동의 원리가 집약된 제도로서 현대의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본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주식회사의 작동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주식시장, 즉 자본시장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영리활동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작동 양태가 어떠한 것인가도 아주 풍부하게 설명합니다. 그러한 자본시장의 작동의 결과 사회와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 즉 흔히 말하는 경기순환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드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아가서 법제도라든가 정치제도라든가 그리고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사회운동 등 이러한 것들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기업 이론이야말로 이 베블린의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가 토스타인 베블린을 이해하는데 딱 한 권의 책만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유한계급론이 아니고요, 바로 이 기업 이론을 주저없이 권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접했을 때 그 충격하고 그 낯선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이 보통 경제학 책들은요, 논리 전개가 나오고 수식이 나오고 모델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쭉 서술을 해나가는데요. 그 서술하는 방식이라는 게 꼭 생물학자들이 개미나 벌 같은 생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집을 짓는지를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꼭 그런 느낌의 책이었다고 할까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경제학의 기초가 없는데 이 책 읽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차근차근 읽으면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도록 보고서처럼 쓰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 투자자분들, 기업의 본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이론적인 본질은 어떤 것일까? 이걸 좀 깊은 해안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한번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영리활동, 기업, 그리고 주식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누구보다도 이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베블린을 접하게 되면요. 아, 경제도 인간도 세상도 끊임없이 변해왔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에서는요. 이번 6월 말부터 이 베블린의 기업 이론을 8번에 걸쳐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강연 시리즈를 갖도록 했습니다. 베블린의 기업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홍기빈의 언어 경제학과 카페로 찾아오시면은 뭐 자세한 상황이라든가 신청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요. 또 새로운 세상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또 우리 개개인들도 새로 시작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새롭게 도전을 맞아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블린의 기업 이론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시탐탐 스탠바이.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